안녕하세요. 바람이입니다. 오늘도 오미호의 소설집 공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듬이가 없는 여자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이 무르익어 초목을 쑥쑥 키어 올리는데 사주에 수기가 없으니 장소를 옮겨가며 수기를 보충하는 수밖에. 엊그제 옮긴 직장이라도 수기를 보충할 수 없으면 서둘러 채비를 하고 길을 나서야지. 결국 이번에도 1년을 못 채우고 이 사달이 벌어졌다. 뒤늦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따고 시작한 일은 천직이다 싶을 만큼 적성에 딱 맞았다. 환하게 웃으며 환자들에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나의 모습은 스스로도 반할 만큼 충만한 자긍심으로 빛났다. 나는 매 순간 진심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어제 또다시 병원장으로부터 사직을 권유받았다. 이번 병원은 지난 겨울 어리고 영악한 간호사 2명의 기막힌 이간질에 넘어간 병원장이 문자로 해고 통고를 한 이후 억울함에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한 끝에 굳게 먹은 마음에 시멘트를 바르고 재취업에 성공한 9번째 병원이었다. 많이 생각했는데 우리 병원 현실이나 분위기에는 맞지 않아서요. 열심히 해주신 거는 아는데 지나치신 부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많이 거북하고 거슬립니다. 잘 이해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30대 초반 젊은 남자 원장은 내원객들이 대기하는 소파에서 팔짱을 끼고 앉아있다가 탈의실에서 막 퇴근 준비를 하고 나서는 나를 보고 일어서더니 이렇게 말했다. 사실상 해고 통고인 셈이다. 예상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바보는 아니니까. 원장과 나는 이미 서너 달 전부터 위태위태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투명한 신경의 촉수들은 병원 공간 곳곳에서 나를 노려보거나 더듬고 있었다. 승패는 이미 정해져 있었는데 고집스러운 신경전이었다. 참담함으로 무너진 억장을 부여잡고 어떻게 집까지 돌아왔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다. 이번만큼은 1년을 넘겨보고 싶었습니다. 1년만 넘기면 2년, 3년도 해볼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올해 여름이 참 많이 더웠잖아요. 그때 병원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한 일주일 했거든요. 저는 그때도 매일 나가서 공사 현장을 챙겼어요. 일주일 휴무였는데도 말이죠. 병원 어디 한 곳이라도 제 손길 안 닿은 곳이 없답니다. 짓눌린 감정들이 목구멍을 타고 꾸역꾸역 올라와 공간에 척척 박히고 있었다. 이것은 말일까 감정일까? 나는 내가 올리고 있는 말들이 행여나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거나 격정에 휩싸여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까를 우려하며 규칙적인 리듬감을 유지하기 위해 애썼다. 더듬이가 없는 곤충이 사는 세상이 어떨 것 같은가? 느끼고 감응할 수 있는 감각기관이 없다는 것처럼 슬픈 게 또 있을까? 각설하고 자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네.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는 말이야. 지나친 자질과 지나친 충성, 지나친 친절, 지나친 올바름 같은 거 말일세. 자네가 가진 지나친 화기가 세상의 습을 모조리 말려버린다는 생각을 해보시게. 으쓱 몸을 떤다. 사람 사는 곳은 자고로 축축하고 물기가 돌아야 살맛이 나는 게지. 아이고 내가 다 숨이 막히네. 무당은 부채를 소리나게 탁 접더니 상 한쪽으로 올려놓는다. 뻑뻑해지고 있는 눈 속에서 무당의 무심하고 지루한 눈빛이 들어온다. 귀하의 열정은 높이 평가하지만 우리 병원과는 맞지 않는다. 간호사로서 자질이 뛰어난 것은 인정하지만 귀하는 우리 병원의 방침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던 그들과는 다른 대답을 할 거라고 기대했던 무당까지도 무당 역시 그들과 다름없는 한 통속 족속들이다. 무당집 대문을 나서려는데 담벼락에서 졸고 있던 고양이가 다가오더니 내 종아리에 자신의 모가지를 비벼댄다. 한참을 그러더니 기어이 지난달 생일에 남편이 명품 숍에서 직접 골라 선물해준 구두 위로 제 몸을 발라당 들어 눕히더니 앞발을 구부리고 야옹야옹한다. 나는 고양이의 유연한 몸놀림과 나른해 보이는 눈동자를 멀뚱멀뚱 바라다 보았다. 백화점 식품관에 들러 어리굴젓 한 통과 이틀 후 돌아오는 남편 생일에 끓일 미역국에 필요한 한우 한 근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다. 어리굴젓은 남편이 좋아하는 밑반찬이다. 비리고 특유의 향 때문에 먹지 못했던 음식이었지만 남편과 살다 보니 지금은 익숙하게 먹는다. 남편이 집에서 밥을 먹는 일은 거의 없다. 그럼에도 나는 의무처럼 남편이 좋아하는 어리굴젓을 준비해 두었다. 유통기한은 곧 지나버렸고 나는 그것을 먹었다. 어리굴젓을 먹기 시작한 계기다. 새로 사온 어리굴젓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냉장고를 연 김에 유통기한을 넘긴 어리굴젓을 꺼내 접시에 담았다. 그리고 떡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나는 밥을 뜨고 젓가락을 들었다. 남편은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투자회사 지점장이면서 권역 총괄자로 잘나가는 금융인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남편은 취침 용도로만 집을 사용했다. 올해 14살, 11살 된 두 아들은 미국에 있는 시모가 돌보고 있어 정원이 딸린 2층 집의 공기는 공허하고 쓸쓸했다. 한국뿐 아니라 요가의 나라로 알려진 인도에서 더 많이 알려진 시모는 뉴욕 중심부에 위치한 초고층 빌딩에서 마음수련원 요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가였다. 미혼모로 남편을 오로지 혼자 키워낸 시모는 손자들 교육에도 열의가 넘쳤다. 결국 큰애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해 남편이 결단을 내렸다. 물론 아이들과 나도 남편의 결단에 찬성표를 던졌다. 글로벌 시대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였고 무엇보다 실패 없는 멋진 삶을 살아가고 있는 시모와 남편이 내린 결정이었다. 나는 그들의 결정에 동조하고 필요한 제반 사항만 꼼꼼히 체크하고 챙기면 됐다. 그러면 된 것이다. 아이들은 울지도 않고 저들끼리 조잘거리며 비행기를 타고 떠났다. 미국은 먼 나라였다. 그리움은 거리를 이기지 못했다. 해가 갈수록 그토록 그립던 아이들을 만나도 시간은 더디게만 흘렀고 함께 있는 시간들 또한 서먹하고 어색했다. 한국말보다 미국말이 편한 아이들과의 대화는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서 뱅뱅 돌거나 툭툭 끊어지기 일쑤였다. 침묵은 더더욱 견디기 어려웠다. 어디부터 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나는 캐물을 용기조차 없었다. 남편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들어간 금융회사에서 만났다. 그리고 22살 되던 봄 남편과 결혼했다. 차장 직함을 달고 있었던 남편은 13살이나 많았지만 실수가 많았던 나를 매번 감싸주고 어여삐 여겨주었다. 나는 그를 신처럼 의지하고 따랐다. 남들에게는 허니문 베이비라고 말했지만 정확하게는 혼전 임신이었다. 결혼은 그렇게 한순간에 이루어졌다. 시부의 부재를 빼고는 성공한 시모가 일군 집안 배경은 훌륭했다. 사람들은 모두 남편 득템이라며 부러움을 표명했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 셈이라며 대놓고 시기 질투를 하는 직장 동기도 있었다. 변변한 혼수도 준비하지 못한 채 결혼식을 올렸지만 남편과 시모는 정신세계를 추구한 이력이 있어서인지 혼수나 기본 소양, 가로 열고 학벌이나 집안 배경 등 가로 닫고 같은 것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다.
그럼에도 시모의 형형한 눈빛과 남편의 침묵은 절로 고개를 숙이게 했다. 나는 늘 말과 행동을 조심했고 기가 죽어 지냈다. 날이 갈수록 결정장애 증세는 심해졌고 남편은 집에 들어와서도 아이들 이야기 외에는 대화하지 않았다. 모든 결정은 남편이 그리고 시모의 몫이었다. 나는 간장종지 하나 사는 것조차 결정할 수 없었다. 나의 취향은 신뢰할 수가 없었다. 아니, 나는 애초에 취향 자체가 없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